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년 시험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6장은 이 안전 인증,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안전 검사 이 세 가지에 대한 기계기구, 방어구, 보호구 요 부분에 대한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 아주 출제되는 위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좀 스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6장은 80조에서 103조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장 법 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동력 전달 부분, 속도 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 물체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이 사항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방호 조치를 해체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98조 방호조치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조장치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고동부 방호 연동장치까지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공기압축기 압력방출 금속절단기 날 접촉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이제 방호 조치라고 이제 그 방호 조치는 작동 부분 돌기가 무침형 덮개, 동력 전달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 방호막, 물림점에는 회전체 물림점이죠. 회전체 물림점에는 덮개 울. 그래서 덮개. 그 다음에 무침형 방호막 울. 덮개 무침형, 덮개 방호막, 덮개 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행규칙 99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대한 필요조치 자주 나옵니다. 방호조치를 해체하는 경우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해야 되고요. 해체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복귀를 해놔야 되고요. 회복시켜놔야 되고요. 기능이 상실한 걸 발견할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그 신고를 받으면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100조 기계 등에 대한 대여자의 조치 대여자,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 해당 그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발급할 것. 기계 등의 성능 및 방호 정치의 내용,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계 등의 수리 보수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해당 기계 정밀 진단 수리 후 안전 점검 내역, 주요 안전 부품 교환 이력 및 제조일을 대여받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사용을 위하여 설치 해체 작업. 기계 등의 설치 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 해체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설치 해체 업자가 기계 등의 설치 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 자격이랑 장비. 설치 해체 업의 2호의 강목, 요거 앞서 말씀드렸던 요 사항. 2호의 강목을 서면으로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설치 해체 업자가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사목,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그게 법 81조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지금 시행규칙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의 조치. 대여받은 사람은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종하는 사람. 이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조작하는 사람에게 요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작업의 내용, 지휘 계통, 연락 신호의 방법, 운행 경로, 제한 속도,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크레인 대여받은 자는요,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랑 해체,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이나 인상 아니고요.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 기간 동안 보관할 것. 그리고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안 주면. 해당 기계 수리 보수 점검 내역 부품 교체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에 대한 사항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
이번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안전 인증이 나왔습니다. 안전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라고 생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 그리고 그것의 방호장치, 보호구를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생산 체계를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는 종류별, 규격별,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법이 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요 안전 인증에서 보면은 요 안전 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전부 면제 대상이 참 자주 나오는데 시행 규칙 109조 안전 인증에 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인증을 면제할 전부 면제 아예 다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구개발 목적,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법, 방산안전법, 방위사업법, 선박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화재예방법. 이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이라거든요. 줄여서. 요 사항들이 어차피 뒤에는 다 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 이거에 따라서 검사. 이거를 이제 검사를 받으면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이랑 여기 보시면 밑에 일부 면제 있는 사항이랑 헷갈릴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법을, 이 되게 비슷한 법, 뭐 안전이 들어간 법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를 헷갈리게 다음 중 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 받을 수 없는 사항은 다섯 가지 중에 고르세요 하고서는 네 개를 이거 써놓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연구실 안전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놓는다라든가 그래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다음 중 고르세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 사항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니까는 이 법 내용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일부 면제 대상은 외국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외국 기관,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외국 기관, 이렇게. 그리고 IC라고만 해도 이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IC에서 상호 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표준화법이 아니라 국가표준기본법입니다. 표준화법이 아니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서 이 시험 검사기관에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는 일부 면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인증에 대한 사항이 앞서 시행규칙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요. 그 다른 법령이 아까 전부면제 대상으로 다른 법령이 되어 있었죠. 그 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 그 다음에 방호 장치 보호구가 뭐냐입니다. 이 장에서는 요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요. 후전, 크리, 암롤, 사고곤이라고 저는 암기를 했었습니다. 후전, 크리, 암롤, 사고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룰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가 안전인증 기계 또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리곤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설비는요. 똑같습니다. 요 지금 시행령 74조랑 시행규칙 107조에 있는 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 안전 인증 받아야 되는 기계 설비랑 그리고 여기 그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똑같습니다. 푸전, 크리, 암롤, 사고건 똑같습니다. 방호장치, 프레서 전단기의 방호장치, 양주기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력 안전밸브, 압력연기 압력방출력 안전밸브, 압력연기 압력방출력 파열판, 절연방어구 및 활선장업용 기구, 방법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붕괴 위험 방지에 따른 가설제, 충돌 협착 위험 방지에 따른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가 이 그 안전인증 대상의 방호장치인 것이죠. 자, 보호구, 안전인증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 뭐 그냥 안전모 아닙니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그냥 보안경 아니죠. 용접용 보안면, 그냥 보안면이 아닙니다.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입니다. 자, 시행규칙 제111조 확인의 방법 및 주기.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사업장에 대한 해당 유해위험 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 기계 등이 안전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에 기술 능력, 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유해위험 기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의 재료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거를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이 원래 2년에 한 번인데, 다음의 사항에서는 3년에 1회라는 거죠. 3년의 1회 대상은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시정명령,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안 하고 3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이해 확인 결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안전인증의 표시는요, 용기 또는 포장에 해야 되고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전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해야 되는데, 어떨 때 명하냐면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 표시랑, 그리고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표시를 제거해야 되죠.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1호의 경우, 1호에 써있죠. 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해야 된다. 다음 중 안전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섞어서 쭉 써놓고 이거를 이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이제 취소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유해위험 기계 등의 명칭, 형식번호, 안전인증번호, 제조자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일 및 취소 사유 등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사용 안 하겠죠,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음 장 안전인증 기관인데요. 안전인증 기관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안전인증기의 지정 요건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이겠죠. 인력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인데 그것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은 정관, 법인일 경우, 그리고 인력 기준에 맞췄음을 나타내는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그 밖에 시설 장비 기준을 갖췄다는 서류, 시설 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요,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 거부,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 차질, 안전인증 확인의 방법 절차 위반, 법에 따른 관계공무원 지도감독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제가 여러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산업안전법령에서 나오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그 안전전문기관, 보건전문기관,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기관, 이 기관들의 취소는요, 대부분 이 5개 안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외워놓으시면은 이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은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이것도 사실 기관에 따른 이 평가는 이 사항이 거의 동일하죠. 인력시설 장비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관리 능력, 안전인증 업무 수행 능력, 안전인증 업무를 위한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 89조 자율안전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 이 3개가 이번 장에서의 핵심입니다.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는 여기 이제 그 면제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면제 대상을 보시기 전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먼저 보시면요. 자율안전입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화세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에서 화세,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 기계에서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 밀링만 해당,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에서 둥근톱, 대패, 루따기, 띠톱, 모태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가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연사기 또는 열마기에서 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 분쇄기, 식품 가공기계에서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 평삭 형삭 밀링, 고정용 목재 가공 기계, 인쇄기입니다. 여기 뒤에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해당된다, 이건 해당된다, 이건 해당된다. 여기서 휴대용은 제외된다. 이것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안전검사 대상 기관이랑 안전인증 대상 기계랑 얘네들을 다 섞어놓고 박스 안에 한 10개 넣어놓고 다음 중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인 것을 고르세요. 1번 기억, 니은, 디귿. 2번 기억, 리을, 미음. 3번 기억, 니은, 미음, 비읍, 미음, 시옷.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휴대용 연삭기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연삭기 또는 연막이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휴대용 연삭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든지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식품 가공용 파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라고 안 나와요. 식품 가공용 혼합기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까지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호장치는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지파 용접장치, 안전기, 교류 아크 용접경, 자동적격 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수도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 붕괴 방지를 위한 가설제, 보호구에서는 안전모인데 추락 및 안전모가 아니고요. 보안경에서는 차강 및 비례 방지 보안경이 아니고요. 보안면은 용적용 보안면을 제한 안전모 보안경 보안명이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의 면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자율안전 확인을 신고를 면제해도 되는데 그 사항은 농업기계와 촉지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가 신고의 면제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여기까지 좀 시행 영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신고 방법은 설명서, 그 다음에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때 이 사항은 신청인에게 동의된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사업 등록자를 사업자 등록장이랑 등록증이랑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이 정부에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단에서.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도 유사합니다.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 확인에 관한 광고를 했으면 안 되고요. 임의로 변경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의 사항에서는 표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표시랑 유사하게 한 경우, 그리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받은 경우, 자율안전 표시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때는 6개월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 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라고 나와 있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을 금지를 해야 합니다. 법 93조 안전검사. 앞서서 안전인증 말씀드렸고, 자율안전 확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이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보시면은 후전, 크리, 압곤, 국, 원, 롤사, 고, 컨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그 안전 인증에 있는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은 안전 인증을 받은 건당기나 프레스, 크레인인데 또 안전 검사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경적 하준 2톤 미만,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급소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294kN 미만 제외입니다.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 로봇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에도 실전형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가 흔히들 현장에서 렌탈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밀폐형 구조는 제한다라고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밀폐형 롤러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안전검사 대상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안전검사의 면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인증에서의 면제 법령과 거의 똑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안전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화재예방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견부 면제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자,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 표시 및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참 자주 나옵니다.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크레인에서 이도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에서 2, 3층 운반 리프트 제외하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크리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곤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사업장에 설치되고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은 처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 리프트 고소 작업 때는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력기 국소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조성기 컨베이어 산을 설치하고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고 2년마다 다만 PSM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요거가 잘 나옵니다. 요거 공사안전보고 제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 이게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옵니다. 요거 정확하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 합격서를 발급 사업주는 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붙여야 된다. 그리고 사용 금지는 검사를 받고 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안전검사 기계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불합격 안전검사 대상 기계, 그리고 안전검사 기관 지정 요건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내는 사항 똑같고요. 그렇게 봐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도 서류를 거짓, 안전검사 업무 거부,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 안전검사 확인 방법 절차 위반, 관계공무원 지도감독을 거부, 방해, 기피 똑같습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사항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율검사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2년, 3년 아니고 2년,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를 기록 보존,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검사원의 자격은요, 국가기술원 자격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 취득하고 3년, 산업기사 이상 취득하고 5년, 기능사 취득하고 7년. 요거는 좀 자주 제가 노란색을 표시해 놓은 거는 좀 눈여겨봐 주시네.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 5년,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실무 경력 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4년인 학교는 이건 대학교를 말하고요. 요거는 지금 전문대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3년,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5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 그리고 기사는 5년, 죄송합니다. 기사는 3년, 산업기사 5년, 기능사는 7년. 그래서 357 똑같습니다. 이게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이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검사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은 인정받기 위해서 검사원을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안전검사 주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검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검사한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향후 2년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그리고 과거 2년간 자율검사 프로그램 수행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의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일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되고요. 얘는 취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시정명령, 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음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원서 검사 다음 코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 검사 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98조 1항, 그 사람이 하지 아니한 경우이죠. 예. 요거는 제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원 내용. 공부는 이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게 한 두 번 나왔었거든요.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설계, 시공, 연구, 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건부의 지원. 그러니까 기술 지원, 그다음에 비용의 지원, 그리고 장비, 구매 일부 비용이 전부의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및 전부의 지원,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 소유권의 우선 사용 지원이 그 지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지금 6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조금 말이 엉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방호 설비, 보호구, 그리고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의 기계, 방호 설비, 그리고 안전 인증 대상 기계, 설비, 방호 설비, 보호구. 이 사항들을 무조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찝어진 부분들만 보셔도 이번 6장은 정말 무난하게 어떤 시험 형태로 나오시더라도 풀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영상을 보시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 또한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